안녕하세요, 세나킴입니다. 오늘은 잘 먹어야 살이 잘 빠진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길 원한다면 끼니를 거르지 말고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 식사를 한 끼 혹은 두 끼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끼를 거르게 되면 허기가 져서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즐기는 간식거리는 주로 고칼로리 탄수화물이라 포만감이 적어 상당한 약을 먹으면서도 조금 먹었다고 생각하게 되죠. 정말 높은 칼로리를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끼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폭식이나 과식의 위험이 줄어들고 필요없는 간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 조금씩 살이 빠지게 되겠죠. 세끼 중에서도 아침 식사는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해요. 저녁 식사 후 12시간 남짓 음식을 먹지 않는 밤 사이의 긴 공복 상태를 지나므로 아침에는 혈당 농도가 낮아져 연료가 필요하겠죠. 아침을 거른다면 몸은 기아 상태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잔뜩 긴장한다고 해요. 긴장한 몸은 대비책으로 점심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비상식량인 지방으로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몸을 긴장시키지 않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침은 꼭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14kg 이상 체중을 감량하고 1년 이상 잘 유지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에 불과하지만 78%가 매일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늦은 저녁 식사나 밤참은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해 섭취된 에너지 대부분이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더딘 소화로 다음날 아침 입맛을 떨어뜨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할 수 없게 되겠죠. 또 저녁 6시 이후에는 물도 마시면 안 된다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에 사로잡혀 너무 이른 저녁 식사로 출출함과 싸우다 밤참의 유혹에 넘어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이럴 땐 오히려 저녁 7시나 8시쯤 가볍게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적게 먹는 것을 음식의 양을 줄이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음식의 양을 줄이는 금식, 절식, 원푸드 다이어트 등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적게 먹는 것은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하나는 양을 줄인다고 칼로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는 양이 줄면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 배고픔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만감은 먹는 칼로리가 아니라 먹는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음식량이 지나치게 줄어 배고픔과 싸워야 한다면 다이어트를 지속하기도 성공하기도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살을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섭취 칼로리는 줄이고 포만감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골라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섭취 칼로리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에너지 밀도에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란 식품의 단위 무게당 함유된 칼로리를 나타내는 말로, 적은 양인데 많은 칼로리를 가진다면 에너지 밀도가 높고, 많은 양인데 적은 칼로리를 가진다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은 보통 당지수가 높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포함하는 식품들이죠. 만약 같은 칼로리 내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주로 먹는다면 양이 적어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주로 먹는다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겠죠. 한 연구에 의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은 여성은 하루 평균 250칼로리, 남성은 425칼로리를 덜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필수 영양소 섭취량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 밀도는 식품 구성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분 함량이 높거나 풍부한 식품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반면에 설탕, 알코올, 지방 같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죠. 같은 탄수화물 식품이라도 현미, 통밀이나 잡곡에 비해 가공을 많이 한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식품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이고, 각종 채소나 과일, 해초류 등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이죠.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 삼겹살 120g, 사과 3개, 귤 10개, 토마토 12개, 오이는 17개가 밥 한 공기 칼로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백반 1인분이 600칼로리인데 간식으로 케이크 2조각을 먹는다면 밥 한 끼를 더 먹는 셈이네요. 만약 케이크 대신 사과나 토마토 같은 것을 먹었다면 포만감은 충분하고 칼로리 섭취는 훨씬 줄어드는 셈이죠. 칼로리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현명한 일이겠지요. 우리 몸은 풍족할 때보다 부족할 때를 대비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라고 해요.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가 똑같아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과 불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에너지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된다고 하네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우리 몸은 안심하고 섭취한 칼로리를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식사 시간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하다면 체중 조절 시스템은 혼란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되어 인체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체중 조절 시스템의 스위치를 저장 모드로 돌려놓게 됩니다. 즉 몸에 들어온 칼로리를 최대한 기초 대사량을 낮추어 절약하고 남는 칼로리는 비상식량으로 쓸 체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을 먹는 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하는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건강하고 예쁜 몸매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